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꼼수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일까요? 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 꼼수 매각하다가 걸렸다. 실적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겼다. 상반기에 3,500억 안팎의 적자를 냈는데 작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962억, 요거의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요게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꼼수 매각을 통해서 충당금을 대거 환입했다. 30%의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PF 정상화 펀드에 2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팔았다. 그러니까 부실채권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실채권이 있어요. 부실채권까지 갔다는 건 이거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죠. 회수율이 낮은 거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정보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부실채권 이 가격에 절대 안 사줘요. 30% 깎은 것도 회수율이 높은 정도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인건비 막 해가지고 예전에 비열한 거리 막 이런 거 보면은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깽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회수하는데 이거저거 다 쓰니까 되게 싸게 사는데, 요런 거를 20% 할인 정도에 산다? 이거는요, 산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PF 펀드에 출자한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한다. 그래서 꼼수 매각이다. 그러면 부실채권을 정리한 게 아니라 부실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저축은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PF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실채권을 여기다 떠넘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겨놓고서 나중에 이 펀드를 날려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요, 일본 버블 붕괴할 때 있잖아요. 일본 버블 붕괴가 당연히 부실 채권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겠죠. 그때 예를 들어서 A은행이라고 해봅시다. 밑에 자회사로 B 대출, C 대출, D 펀드, E 펀드, F 카드, 이런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실채권이 나온 거를, 부실채권이 1억 N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2천만엔 대출 받아서 갚도록 만든다. 여기서 2천만엔, 여기서 2천만엔, 여기서 2천만엔, 여기서 2천만엔 해가지고 요 은행 부실채권을 갚도록 만든 다음에 요런 것들을 다 쳐내가지고 폐기시킨다. 그래서 요런 것들 다 날려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부실된 본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점 부실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흡수해가지고 지점 부실시키고, 그 다음에 부실채권을 어떻게든 회수는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실적만 높여놓고, 그러면서 실적 높였으니까 여기는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실채권 자체를, 원래 부실채권 지금 은행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매각하고 있죠. 상각은 0%, 매각은 그래도 한 40-50% 나와도 잘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는 건데 저축은행이 절대 이렇게 못하죠. 왜냐면 저축은행이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시면요, 부실채권 낮아도 60-70% 가격에 팔 수 있어. 그래서 민간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보면은 캠코에서 40%대로 사줬는데 여기서 이제 상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축은행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권 같은 경우는 상매각을 하는데 저축은행은 상매각을 안 했어요. 상매각을 하면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은행권이야 지금 보면은 대출 장사로 돈 많이 번다고 하죠. 이 대출 장사로 돈 많이 버는 건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예금금리 낮췄죠? 자금 조달 비용은 많이 떨어졌죠. 근데 대출금리는 올릴 수 있죠, 지금. 거기에다가 낮게 빌려주는 대출을 2차 보전 방식으로 보전해주죠. 그러니까 5대 은행은 마음껏 상매각 할 수 있어요. 버는 수익이 많으니까. 근데 이금융권은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버틴 게 뭐예요? 캠코에 못 판다. 너무 싸게 하니까. 한 40%대밖에 안 주는데 상각하면 0%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이때 계속 버텼던 거예요. 민간에 판다고. 근데 민간에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죠. 민간에 못 파니까 지금 펀드 조성해가지고 지네가 지네 펀드 조성해가지고 팔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나 치고 있는 거다. 그럼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 아까 일본 버블이랑도 비교를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한다. 캠코의 판매를 요즘에 늘리기 시작했죠. 캠코는 무리해서 사주고 있는 거예요. 저축은행에다가 새마을금고까지 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저거는 터질까요? 아니면은 크게 터질까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 저런 걸 그냥 두고 본 게 잘못된 거고. 저래놓고서 연체율 떨어뜨리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저축은행이 왜 저런 방법까지 썼을까요?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3월 31일 기준 11%가 넘어가고 토담대 연체율이 토담대도 PF성 대출이죠? 같은 기준으로 20%를 넘어갔습니까? 이 연체율을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이 연체율 그대로 두고 보면은 저축은행 위기다 이 얘기 계속 뜰 텐데. 그러니까 PF에서 사준척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펀드의 것을 또 사준척 저축은행에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손실 처리가 지금 8, 90%에 사줬으면 손실 처리가 1, 20%밖에 안 돼요. 상각할 거를 1, 20%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PF 부실 펀드를 사주는 PF 펀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8, 90% 하고 그 다음에 PF 펀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1, 20% 깎고 펀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각하면서 부실 지표만 낮추려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속이는 장난질일 뿐이지. 연체율 그런 식으로 해서 연체율을 낮추고 손실은 적게 봤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실채권 그대로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펀드로. 눈만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눈만. 저축은행 사태 때도 저런 짓 안 했는데 이번에 왜 저런 짓까지 하겠냐. 저축은행 사태처럼 터트려버리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안 터트리려고 정부에서 다 막고 있으니까 터트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터트리지도 못하니까 저런 꼼수라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저런 꼼수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축은행만 저러겠냐. 늘 말씀드리면 제가 새마을금고를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따지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브릿지론 때 자기 자본 20%라도 받았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안 드러난 이유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금감원이니까 금감원에선 다 잡아내는데 금감원 소속은. 왜냐면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저런 것들 잘 잡아내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저러고 있겠냐. 새마을금고는 근데 행안부니까 안 잡히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번에 새마을금고 그 연체율 터졌을 때요. 거기 일하는 직원이 참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SBS도 제보하고 저희한테도 제보 주셨던 거였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분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방송사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드러나든 말든. 사람들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의 제보를 굉장히 소중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SBS 먼저 기사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 건데 오죽하면 제보가 나왔겠냐. 그래서 연체율 당연히 발표해야 되는 연체율도 발표 안 했었죠. 그거 제보 안 했으면은 새마을금고 사태 더 크게 터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원금 손실 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고. 지금 다 저런 상황이에요.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줄였는데도 지금 보면 저축은행에서 상매각해야 될 것도 2배로 늘어났다고 그러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00만 원이 더 있었어. 내가 월급 150 받는데. 근데 이번 달내로 안 갚으면은 업계 형님들이 찾아와. 머리 깍두기 좋아하시는 분들, 어깨 좋으신 분들이 찾아와. 그러면은 딴 데서 몰래 빌려가지고 돌려막기로 갚는 거예요. 저런 걸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 돌려막기 중이라고 그랬죠. 가계부채도 못 갚으니까 금리 낮춘 대환대출로 돌려막기하고 그 다음에 정책대출로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한테 대환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료를 내주고 출산율 살린다는 그 명분 잡아가지고 집값 기울든 신생아 특례 내주고 이런 거 다 돌려막기라고 그랬잖아요. PF 터지는 거 돌려막기에서 가장 극적인 게 나온 거다 지금. 그러면 펀드 조성해서 수치만 낮췄지만 수치 낮춰가지고 손실은 났는데 그 부실채권은 그 펀드가 그대로 들고 있는데 그 펀드 조성한 게 그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해결된 건 없이 손실만 계속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숨긴 것들이 점점 더 크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왔죠.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 이상 터진다고 말씀을 저희가 선언을 드렸었죠. 이미 지점은 그 이상 사라졌고, 근데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아주 악독한 꼼수까지 써면서 버티고 있는데도 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